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회사들 왜 위험해지게 됐을까요?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세계의 유통업체가 결국 오프라인 시장을 먹은 거잖아요. 온라인 세상의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더 파워풀해질까? AI가 우리한테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I에 맞춰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AI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뉴스 안 따라가면은 정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뭐 중동에 지금 트럼프가 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컴퓨텍스 2025 행사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행사가 일단은 무슨 행사예요? 원래는 이제 대만의 수출품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이게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사실 AI 밸류 체인이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중심으로 세팅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점에 있는 회사가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TSMC고, TSMC의 그 위에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핵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하드웨어 밸류 체인들이 서버, 클라우드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됐고요.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컴퓨텍스 행사의 중량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혁명이 벌써 거의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시작됐으니까 거의 뭐 이제 2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관심은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인프라의 핵심인 회사. 단순히 우리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OS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혁명에서 이야기했던 시스코의 포지션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인프라만 깔아주고 이제 빠지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풀스택을 제공해주는 회사다. 앞으로의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시스코랑 비교 당하면서 이제 좀 약간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엔비디아는 이거 여기서 끝이다, 이제 GPU 팔고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맞아요. 실제로 그러한 비판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 숙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뭐 쿠다든 OS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공장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종과 횡으로 다 확장을 하는 그림들인데요. 이제 뭐 종으로 보면 단순히 가속기만 팔다가 이제 GPU만 팔다가 CPU까지 연결해서 GB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보드 단위로 팔다가 이제 서버 단위로 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엠블링크 퓨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컴퓨팅을 꾸릴 때 기존에는 그냥 뭐 엔비디아의 CPU, GPU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CPU까지 이제 연결 지원해주고, 이제 ASIC이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 장의 GPU를 가지고 병렬 연결해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기술이 NV링크, NV스위치라는 기술이거든요. 아주 좋은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서 로스가 없이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연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는 자사의 제품에만 지원을 해오다가 이제는 경쟁 제품까지 다 열어주겠다. ASIC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우리만의 생태계를 꾸리겠다라는 기조가 강했었는데, 그게 이제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쵸. 그러면 지금 좋은 거를 제공해준다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 이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죠. 주변에 같이 막 뭉쳐있던 애들이 하나둘씩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나도 빨리 가야 되나? ASIC 업체들 중에서 사실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제일 중요한 회사잖아요.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파트너십을 했기 때문에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전략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랑 비교해 보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이제 모바일 폰이 됐을 때 이때도 사실은 야 삼성이 좋아, 애플이 좋아, 뭐 누가 좋아, 뭐 이렇게 수가 없이 많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 그 위에 있는 OS를 누구 걸로 쓰느냐의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iOS,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구글 두 개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AI라는 게 생성형 AI잖아요. 지금은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결국 지금은 멀티 모달에 대한 어떤 영역까지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움직이고 느끼고 나중에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까지 사람의 오감을 이제 AI가 다 배우기 시작할 건데 네. 자 그럼 다 배우기 시작하면 얘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아하. 저는 결국 OS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AI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도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자비스는 에이전틱 AI에 가깝죠. 이제 토니 스타크의 최적화된 OS에 가까워질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신처럼 전지전능한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는 AGI를 넘어서 ASI라고 하더라고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근데 이제 ASI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10여 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AGI는 뭐 샘 올트만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 4년 안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OS가 단순히 이제는 어떤 그 가상의 세계, 모바일 시대까지는 어쨌든 가상의 영역이잖아요.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건데 이게 이제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을 다 넘나들게 되는 거잖아요. AI라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AGI에 의존하는 게 맞는 거냐? 중국의 AGI에 의존하는 게 맞는 거냐? 디지털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단순 디지털도 아니죠. 오프라인까지 다 넘나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방어 장치는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소버린 AI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만약에 AI가 OS가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OS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관리 통치하는 맞습니다. 네. 그 정부에 비유하더라고요. 룰이죠, 그러니까 룰. 네, 야 이대로 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뭐 하나, 그 어플리케이션 뭐 하나 명령을 받는 정도의 대상이 그런 애들이라면 디지털 세상에 있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너무 큰 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린 눈에 안 보여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지컬로 넘어오게 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AI라는 OS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미국 거다. 이거는 진짜 좀 무섭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대다수의 인식에는 온라인 세상하고 오프라인 세상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당장 강남의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왜 그렇게 공실이 많을까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맞아요. 수요 공급이 매칭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구석탱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SNS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온라인 세상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당히 다양하게 그렇죠. 영향을 많이 주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룰까지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별로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회사들 왜 위험해지게 됐을까요? 결국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세계의 어떤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네, 유통업체가 결국 오프라인 시장을 먹은 거잖아요. 그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더 파워풀해질까? 그러니까 AI가 우리한테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AI에 맞춰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번 제국이 만들어지면 네. 우리도 어차피 이제 거기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iOS에 우리가 계속 돈을 내는 것처럼 세금이죠.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디지털 식민지처럼 이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물론 안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어렵겠죠. 네. 그러려면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엔비디아의 컴퓨텍스 2025 행사에서 GB300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너무 거대한 담론 이야기했으니까 약간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일단 이제 GB300이라는 거는 블랙웰 울트라라고 하죠. 기존에는 GB200이었잖아요. GB라는 거는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블랙웰이라는 GPU를 하나처럼 연결해서 쓰는 구조거든요. 블랙웰 울트라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B200 대비해서 B300이 성능이 50%는 개선된 거니까 되게 좋아진 거죠. 네네. 근데 원래 당초 엔비디아가 이야기했던 거는 GB300이라는 게 블랙웰 울트라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존에 쓰던 거는 GB200은 그레이스라는 CPU 한 개에다가 B200이라는 GPU 두 개를 연결해서 쓰는 거였거든요. 요거를 비앙카 구조로 합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엘 울트라부터는 그레이스 CPU 두 개에다가 B300이라는 GPU를 네 개를 연결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게 코델리아라는 구조로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델리아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기존의 비앙카 구조로 가자. 그리고 이제 GPU 주변에는 HBM3라는 HBM이 메모리를 지원하잖아요. 12단짜리가 이렇게 이제 스택이 6개가 들어가는 건데 CPU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빨리빨리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연 없이 하려면 기존에는 LPDDR5X라는 범용 메모리를 썼어요. 그레이스 블랙엘부터는 소캠이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밴드위스를 굉장히 높인 메모리를 쓰기로 했거든요. 4개의 소켓을 해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루빈으로 미뤘어요. 아하. 그러면 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하냐? 물량을 밀어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GB300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밀어내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그게 H20이라는 칩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H20의 판매 금액이 171억 달러고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이 14%가 됩니다. 근데 이거 못 팔게 됐잖아요. 블랙엘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H20이라는 게 네. 이제 중국에 팔았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딴 거 그렇죠.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엘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정한 스펙 가지고는 물량을 많이 밀어내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물량을 대신에 밀어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냐. 이미 1등인데 그쵸.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생태계를 지배하기 위한 정도면 그렇게 이거 가지고 가격 높이고 성능 좋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게 필요하냐. 왜냐면 이 생태계만 계속 자기 거면 나중에 이거 OS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쵸.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NVLink 퓨전도 에이직 시장에 열어뒀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AI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초격차를 가지고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반드시 우리 걸 쓸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추격 속도도 빠르고 이제 중국이 또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을 해서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오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약간 좀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GPU를 위협할 수 있는 게 ASIC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하. 이제 거기를 그냥 손을 잡자, 같이 키우자, 시장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게 NVLink 퓨전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겠다. 완전 커스터마이징은 안 되지만 세미 커스텀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을 지원하겠다. GPU도 쓰고 뭐 NPU도 쓰고 CPU도 쓰고 다 같이 그냥 엔비디아의 제품만으로만 구현할 수 있게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이 바뀐 것이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이제 젠슨 왕이 중국에다 H20을 못 팔게 하니까 블랙웰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서라도 팔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중국한테 이렇게 AI 칩을 안 주면 AI 인프라 자립에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거다. 이거 무슨 말이지?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H20은 사실 그 성능을 H100의 성능을 4분의 1 거의 뭐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걸 왜 사? 중국 내에서 생산된 화웨이 칩이나 뭐 어센드 910C나 캠브리콘의 GPU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 떨어지긴 하지만 네. 이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쿠다를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H20을 쓰려는 니즈들이 더 많아요. 수출 제재가 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막 당겨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 결국 쓸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웨이 칩이나 캠브리콘 칩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쿠다를 제대로 못 쓰게 되잖아요. 쿠다 외에 어떻게 보면 블랙 사이트처럼 중국 내에서 그런 그 소스 코드를 쌓아두는 뭔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계속 커지면 쿠다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젠슨 왕이 우려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어서 안 쓰는 거를 미국이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자국 칩 수요를 막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 1분기 매출 상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1300% 와. 이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동안에는 굳이 쓸 이유가 없었는데 좋은 외산 제품을 못 사니까 이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는 니즈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H20을 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엔지니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아예 그냥 독자 생태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생기면 나중에는 그냥 오히려 그게 더 발전하면 우리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게 된다. 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GPU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거 사면은 하나 더 공짜로 얹어줄게라는 쿠다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속내는 쿠다를 많이 써가지고 이건 이제 GPU를 엔비디아 거 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내심 그게 있었는데 GPU를 못 쓰게 하니까 하드웨어를 못 사게 하니까 껴서 팔 수 있는 쿠다도 안 쓰게 되면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중국에서 만들면 이거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샤오미라는 회사가 사실은 짝퉁 애플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오리지널 애플을 위협할 정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요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짝퉁 엔비디아가 나오겠죠. 캠브리콘이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될 텐데 걔들이 결국 샤오미처럼 발전할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